2학년 특성화과 문학 4-1 서정갈래의 흐름 문제풀이. 오늘 이 시간에는 2차 고사를 대비해서 시험 범위인 서정갈래의 흐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기파랑가와 관련된 문제 몇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찬기파랑가, 충담사가 지은 십구체의 한가였지요. 자,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조쳐 떠가는 안디하, 새파란 나리열이 기랑의 지지 이슈라, 일로 나릿 제벽해 랑이 디니다시온 마잠에 가잘 쫀노하죠. 아 작가지 높아 서리 못둘 화판이요. 자, 이 시험 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어로 번역된 지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문답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작품 첫 부분에 보면 달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2. 시적 대상을 예찬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네, 이 시는 기파랑을 예찬하는 시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 3. 시적 대상을 공감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시적 대상이라고 하면은 기파랑일 텐데 기파랑을 공감각적 이미지로 제시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살펴보면은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라는 낙구의 감탄사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흰 구름이라든지 새파란 나리와 같은 어떤 색채 대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는 윗글을 시상 전개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1에서 3구까지 기역, 4에서 8구까지 니은, 9에서 10구까지를 디귿이라고 했을 때 답지 보겠습니다. 1번 기역에서 화자는 달에게 흰 구름을 쫓아 떠가고 있는지 묻고 있다. 맞죠? 니은은 화자의 물음에 대한 달의 대답이다. 맞습니다. 니은에서는 시적 대상의 뛰어난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맞죠? 니은에는 시적 대상이 지닌 성품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맞습니다. 디귿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과 대조적인 속세에 경박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어떤 속세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적 대상을 흠모하고 있다. 2번 자연과의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 3번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에 서러워하고 있다. 4번 속세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번 소망의 실현에 대한 의구심, 즉 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시는 찬 기파랑가입니다. 기파랑을 찬양하는 예찬하는 노래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찬 기파랑가에는 다양한 자연물이 등장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자연물들은 내용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대상과 관련하여 고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 보겠습니다. 달은 화자로 하여금 질문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네, 화자가 처음 부분에서 달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2번, 구름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상황을 부각한다. 자, 이 시에서 구름은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구름은 달이 쫓아 떠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지는 않습니다. 3번, 나리의 속성은 기랑의 성격을 형상화한다. 네, 새파랗고 맑은 그 냇물은 기랑의 맑고 순수한 성품을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제벽의 모양은 시적 대상의 인품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제벽이라고 하면 조약돌이라 그랬고요. 조약돌은 둥글고 단단한, 그래서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기파랑의 인품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리는 시적 대상과 대립관계를 이룬다. 네, 서리를 모를 작가지라고 했죠. 서리는 그래서 외부의 어떤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파랑에게 어떤 부정적인 대립관계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조 3편입니다. 첫 번째 시는 황진이의 시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조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연시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조는 사설시조,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라는 사설시조였고요. 각각 시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하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는 영탄법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자, 황진이의 시조였는데요. 영탄법이 사용되었죠. 나도 몰라 하노라 이런 부분에서 영탄법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나 같은 경우는 서리법, 만승이 이만하랴, 반가움이 이리하랴 이런 식으로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는 비유와 열거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다에서는 지금 그 물것들을 여러 가지의 물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열거법을 사용을 했고요. 이 물것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가와 달리 나의 화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가는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을, 다는 대상과 함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황진이 시조에서는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 찾아볼 수 없고요. 그리고 대상과 함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다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 다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가, 다 모두 초장의 첫 구는 3음절로 시작한다 라고 했는데요. 초장의 첫 구라고 하면 첫 번째 행의 첫 음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 같은 경우는 어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3음절 아니죠. 2음절이죠.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초장이 아니라 종장에서 첫 구가 3음절로 되어 있는 특성을 오히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조는 종장 첫 구가 3음절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2번 가다는 모두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조의 기본 형식이죠. 가다의 작자층이 모두 다른 것을 통해 당시 시조가 널리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작가가 기생이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양반층입니다. 그리고 다는 서민층의 사설시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번의 설명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가와 같은 형식이 2수 이상 모여 한 편을 이루고 있다. 나는 연시조라 그랬죠. 그래서 가와 같은 어떤 평시조가 2수 이상 모여 있는 시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다는 가와 달리 작품의 길이가 길어진 형태를 보인다. 다는 사설시조죠. 그래서 중장의 길이가 길어져서 가의 평시조와는 달리 작품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가의 시어 중에서 그 주체가 다른 것은 그랬네요. 가 황진이 시조에서입니다. 그래서 시의 주체가 다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릴 줄을 모르더냐 할 때 그리는 사람은 황진이 화자 자신이죠. 여기서 그릴 화자입니다. 그리고 이시라 하더면 있으라고 하는 사람 역시 화자겠죠. 그 다음 가랴마는 가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님이 되겠죠. 그리고 보내고 보내는 사람 화자고요. 그리는 사람 역시 화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나는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시조였고요. 1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시에는 특별히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게 정답이겠네요. 이 시 같은 경우는 자연에서의 삶과 속세에서의 삶이라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역설적 표현 사용되지 않았고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순종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만족하는 삶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와 현실 사이에서의 내면적 갈등이 잘 드러나 있다. 그렇지 않지요. 6번의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사설시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것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네, 중장에서 물것들의 다양한 어떤 구체적인 예들을 나열하고 있죠. 다양한 물것들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각각 물것들의 특징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물것에 빗대어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고 했죠. 그 다음 4번 물것들로 인한 고통을 직설적 어투로 드러내고 있다. 물꽃 겨워 못 살겠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물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물것들을 피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고 물것들을 피해서 현실을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이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이 작품은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백성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살기 어려운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작품의 등장은 조선 후기 문학 담당층의 확대 및 서민의식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주요 작가층은 가객을 비롯한 중인층, 서민층이었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즐겨 창작했던 영역과는 달리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다채로운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서민들의 진솔한 삶의 파격적인 삶을 파격적인 형식에 담아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 사설시조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자, 1번 봅시다. 물것은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을 의미하겠군. 네, 물것들은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모기는 조선 후기 서민의식의 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 소재겠군. 여기서 모기는 물것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서민의식의 성장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해석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 다음 파격적인 형식이라는 것은 특히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군. 그렇죠. 사설시조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물것들의 종류를 제시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은 현실을 풍자적으로 나타내고 있군. 맞습니다. 물것 개워 못 살리로다는 이 작품을 향유했던 이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군. 즉 이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물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즉 백성들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시의 정답은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시입니다. 수의 비밀이라는 시를 읽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자는 당신을 위해 몇 가지 종류의 옷을 지어두었다. 네, 맞습니다. 2번 화자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술을 넣는다. 네, 그런다고 했죠. 3번 화자는 주머니를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기를 반복하였다. 네, 그래서 손때가 많이 묻었다고 표현했습니다.
4번 화자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 이건 반대죠. 다른 사람들은 화자의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옷을 못 짓고 있는다. 라고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5번 화자는 당신을 위한 옷의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네,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머니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시에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점층의 방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점층의 방법, 점점 커지는 방법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 이 시에서는 당신, 옷, 보물 이러한 시어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감정이입의 수법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감정이입 드러난 거 없고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의 안정감을 조성하고 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의 형식이 같아야 되는데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부정적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즉 의인법을 사용했냐라는 건데요. 이 시에서는 이 작품에서 의인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이 시에서 기역은 지금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이 바로 기역인데요.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에 대한 설명 찾아보겠습니다.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인이다. 아니죠.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끝나는 일이다. 아닙니다. 화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원인이다. 아닙니다. 화자가 당신의 옷을 완성하는 마지막 과정이다. 그렇죠. 주머니를 만들어야 옷이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화자가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런 설명 없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니은이 의미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니은은 비밀입니다. 비밀. 자,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때 비밀 1번 당신의 옷을 이미 다 지어둔 것, 2번 주머니를 짓기 싫어서 짓지 않는 것, 3번 작은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을 찾는 것, 4번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수놓기를 끝내지 못하는 것, 5번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어서 술을 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 자,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싶어서 술을 놓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옷을 완성하지 않는 화자의 비밀이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생님이 첨부해준 그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풀어보고 오늘 동영상 내용 학습하고 그리고 학습활동, 교과서 학습활동에 있는 내용들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